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오늘 저녁 퇴근하고 집 근처 산책로에서 산책하다가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걷다가 갑자기 목줄 없는 개가 달려들어서 넘어지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죽는 거요. 황당한 가정 같죠? 근데 이게 작년 5월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경기도 의정부 중랑 천변 산책로. 50대 남성이 전기자전거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레이하운드 한 마리가 목줄도 없이 달려들었어요. 충돌했고 넘어졌고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병원 실려가서 치료받다가 일주일 만에 뇌관 압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견주는요. 도망간 개 잡겠다고 쓰러진 사람 놔두고 그냥 현장 이탈했어요. 어이없죠? 화도 나시죠? 그런데요, 그 황당함 뒤에 훨씬 더 황당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은 그걸 얘기할 거예요. 견주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닌 피해자 가족한테 남겨진 진짜 현실을요. 이거 뉴스 보고 쯧쯧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이 사고의 전말부터 제대로 짚어볼게요. 2024년 5월 24일 오전이에요. 피해자 B씨 50대 남성이에요. 화창한 봄날 중랑 천변 산책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었겠죠. 얼마나 평범한 아침이에요. 그냥 평범한 주말 아침. 주변에 조깅하는 사람도 있고 강아지 데리고 나온 사람도 있고 딱 그런 풍경. 그런데 갑자기 대형견이 달려들었어요. 그레이하운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주견으로 쓰는 종이에요. 순간 스피드가 엄청나요. 키도 크고 몸무게도 30kg 가까이 나가는 견종이거든요. 목줄도 없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대형견이랑 전기자전거가 충돌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어요. 헬멧을 쓰고 있었는지 안 썼는지는 기사에 안 나왔지만 결과는 뇌관 압박, 일주일 뒤 사망이었어요. 그 순간 견주 어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뛰어갔겠죠? 쓰러진 분한테요? 아니요. 개한테 뛰어갔어요. 충돌 후 놀라서 도망간 개 잡겠다고 현장을 이탈했어요. 119 불렀는지 주변 사람한테 도움 요청했는지도 불분명해요. 재판부 판결문에 나온 표현이 뭔지 아세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하지 않은 거예요. 아예 안 한 거랑 같은 말이에요.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10개월 실형을 선고했어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잘 됐다. 실형이면 됐지. 처벌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냐.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판결문에 딱 한 줄이 있어요.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이 한 줄이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합의 못한 거잖아요. 그 말이 뭔 뜻인지 아세요? 가장을 잃은 가족이 있어요. 경제적 기둥이 사라진 거잖아요. 50대 남성이면 자녀들 아직 학교 다니거나 막 사회 나온 나이일 수도 있고 부모님 부양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집에서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어느 날 갑자기 0이 된 거예요. 그것도 산책로에서 개한테 치여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이요. 법적으로 피해자 유족이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요, 상대방한테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법원 판결이 나와도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그 판결은 종이에요. 말 그대로 A 사용지 한 장이에요. 실제로 피해 보상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가해자는 감옥 갔어요.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피해자 가족은요? 장례도 치렀고 소송도 준비하고 일상도 무너지고 그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데 돈은 어디서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 솔직히 이거 취재하면서 좀 멍해졌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2025년에 반려동물 인구 1,500만인 나라에서 이게 구조가 맞는 건가? 자동차 얘기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차 갖고 계신 분들 자동차 보험 드셨죠? 의무 가입이잖아요. 안 들면 과태료에 운전 자체가 불법이에요. 왜 의무냐고요? 내 차가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가해자가 돈이 없어도 보험사가 먼저 책임져요. 그러면 내가 주차장에서 옆차 긁었어요. 상대방이 돈 없어요. 소송하세요 해도 내 보험사가 나서서 처리해요.
이게 당연한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 덕분에 매년 수십만 건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아요. 근데 걔는요? 우리나라에 반려견 책임보험 의무가 있긴 해요. 2021년부터 시행됐거든요. 맹견 5종 한정해서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이런 종들이요. 딱 5가지. 오늘 사고 낸 그레이하운드는요? 해당 없어요. 황금 리트리버도, 허스키도, 말라뮤트도, 진돗개도 전부 해당 없어요. 보험 들고 싶으면 들고 싫으면 안 들어도 돼요. 그럼 실제로 얼마나 들었을까요? 맹견 5종조차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절반을 못 넘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의무인데도요. 나머지 개들은 뭐 거의 아무도 안 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가 뭐냐면요. 개 1300만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개들이 사람 다치게 해도 보상해줄 보험이 없어요. 사고 나면 견주 개인 대 피해자 개인이 맞붙어야 해요. 견주가 저 돈 없어요 하면 피해자는 소송 들어가야 하고 결국 아무것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퇴근하고 집 앞 공원에서 저녁 산책 중이에요. 요즘 건강 챙기려고 매일 30분씩 걷는다고요. 갑자기 목줄 없는 중형견이 달려들었어요. 피하다가 발목이 꺾였어요. 넘어지면서 손목도 다쳤고요. 구급차 타고 응급실 갔더니 발목 인대 파열, 손목 골절이에요. 수술비에 입원비에 얼마 나올 것 같아요? 300만 원? 500만 원? 수술 종류에 따라 1000만 원 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몇 달 치료받아야 하니까 직장 일도 못해요. 영업직이면 실적이 없는 거고 자영업자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 간병인이 필요하면 거기 비용도 나오고요. 자, 견주한테 연락해서 합의 요청해요. 그런데 이 견주가 우리 개수네요. 왜 갑자기 뛰어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보상은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법원 가야 해요. 변호사 선임하고 소장 쓰고 재판 기다리고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려요. 그 사이에 치료비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판결이 나도 상대방이 무자산이면 못 받아요. 이 모든 걸 내가 겪어야 해요. 아무 잘못도 없이 길 걷다가 개한테 다쳤는데 야, 이게 뭐 하는 세상인가? 진짜로요.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비슷한 사례가 중랑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2023년 경남 창원에서는 목줄 없는 개에 물린 60대 여성이 폐혈증으로 사망했어요. 개 물린 상처가 이렇게까지 악화될 수 있어요. 2022년에는 서울에서 초등학생이 이웃집 개한테 물려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성형수술까지 받아야 했고요. 매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응급실 찾는 사람이 공식 통계로만 2,000명이 넘어요.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전문가들은 봐요. 병원을 안 가거나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매번 뉴스가 나오고 댓글창 폭발하고 입법 청원 올라오고 그리고 잊혀져요. 다음 사고 나면 또 반복이에요. 왜 이게 안 바뀌냐고요? 반려견 인구가 엄청 늘었잖아요. 1,500만이에요. 정치권에서 이분들 눈치를 봐야 하는 거예요. 의무 보험 확대 얘기 나올 때마다 견주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냐, 세금이냐, 규제냐 이런 반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앞두면 이 얘기 꺼내기 겁나는 거죠. 결국 법이 안 바뀌고 구조가 안 바뀌고 피해자들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어야 하냐고요? 방향은 사실 다들 알아요. 어렵지 않아요. 반려견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을 현실적으로 넓혀야 해요. 맹견 5종이 아니라 체고나 체중 기준으로 중형견 이상 전부 의무화하거나 아예 등록된 반려견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핵심은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한테 즉시 보상이 가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보험료 부담이 크냐고요? 일본에서 민간 반려견 배상 책임 보험이 어느 정도 보편화돼 있는데 연간 3만 원에서 8만 원 수준이에요. 한 달에 커피 두세 장갑이에요. 이걸 내기 어렵다면 솔직히 그 개를 책임지고 키울 형편이 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견주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 보험이 운전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예요.
책임감 있는 견주들이야말로 이런 제도를 환영해야 해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사고치고 피해자만 남기고 가는 꼴을 제일 못 참는 게 제대로 된 반려인들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영상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보험 한번 알아보세요. 의무 대상 아니어도 민간 펫 보험 중에 배상 책임 특약 포함된 상품들 있어요. 진짜로 몇만 원 수준이에요. 내 개가 설마 사고를 치겠냐 싶으시겠지만 모든 보험이 다 그 마음으로 안 들다가 사고 나면 후회하는 거잖아요. 반려견 없으신 분이라면 상해보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개 물림 사고도 상해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최소한의 안전망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산책하거나 야외 활동하실 때 목줄 없는 개가 가까이 오면 절대 뒤돌아 도망가지 마세요. 등을 보이면 더 달려들어요. 멈추고 팔을 몸에 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천천히 옆으로 비켜나는 게 훨씬 안전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당장 쓸 수 있는 지식이에요. 오늘 이야기 그냥 황당한 뉴스 하나가 아니에요. 50대 남성이 평범한 봄날 아침에 산책로에서 죽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이요. 그 가족은 지금도 합의도 못 받고 법적 싸움 중이에요. 가해자는 감옥 갔지만 그 집 식탁에는 아직도 빈자리가 있어요. 매달 들어오던 돈은 끊겼고 남은 가족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채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제도의 공백이 만든 결과예요. 시장은 15조 원을 향해 달려가는데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는 10년 전에 멈춰 있어요. 화내세요. 진짜로. 그리고 이 이야기 주변에 알려주세요. 알아야 바뀌고 바뀌어야 다음 피해자가 안 생기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미스터 경제 구독하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는 제도의 구멍들 계속 파헤쳐 드릴게요.